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충격적인 고발, 폭로 그런 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터졌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오고 있다. 이건 뭐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이미 너무도 일반화돼 가지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중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인 혹은 중국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잖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지금은 약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500만, 1000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1000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1000만 보내는 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잘 살잖아요. 임금이 훨씬 더 높거든요. 중국의 뭐 서너 배 이상, 4, 5배 이상 뭐 그 정도 이렇게 임금 차이가 있다고요. 다들 한국으로 오려고 해요.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두고 뭐 어떤 인생을 이렇게 영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조선족 중국인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화짱저 그러죠.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 2030들이 이제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화짱조를 언급합니다. 화교. 그 짱은 짱깨라 그러죠. 중국인이고요. 예전에는 뭐 왕수방 뗀놈 뭐 이렇게 합니다만 요즘은 짱깨라 그러죠. 그리고 조선족입니다. 이들을 일러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로 지금 여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았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SNS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놀랍게도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를 거의 안 해요. 우리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묻어둡니다. 부정선거를 언급 안 하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거의 언급 안 해요. 자, 하지만 중국 관련된 이슈 중에 중국의 좀 불리한 중국의 악마성 혹은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더러운 어떤 행태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게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진짜 가뭄에 콩나물 나듯 가끔 뭐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조금 보여줄 뿐 제대로 된 돌직구 직격탄이 없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다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말이죠. 훨씬 더 강화된 확장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난 게 바로 중국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중국. 자, 이걸 보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 보면요. 여기 지금 많은 어떤, 제가 캡처해 놓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카드 뉴스처럼 되어 있는데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E7-4R, 자, 이 비자인데요. 이 비자는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민증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과 불법 처리를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이 비자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030 네티즌들이 이걸 최초로 포착하고 이걸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죠. 엄청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게 되면 저는 뭐 사실상 중국 주변의 국가들 중에 친중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자기들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친중화해 버리는 거죠. 친중화. 자, 이 보시면은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중국인이 4월부터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입국합니다. E7이라는 비자를 통해서인데요. 비자는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중에 한 개가 E7인데 이 비자 이상합니다. E7은 고급 전문 인력을 가족까지 데려와서 정착하게 하는 비자인데 고급 전문 인력이 아닌 여기 중요한 게 고급 전문 인력이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비자 발급할 때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가 E7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고급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중국인 노동자를 받을 때도 이걸 적용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국회 내에서 힘이 딸리지만 이슈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네티즌한테만 이게 맡겨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자를 받은 중국인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그 가족들은 무비자로 한국에 정착한다. 이들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100만 그랬죠. 이대로 놔두게 되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10년 안에 저는 300만, 5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국인들이. 자, E7-4R 비자가 바로 외국인 등록증, 한국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처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민증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능 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인이라면 꼭 이 비자 받아야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특혜가.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요. E7-4 주요 내용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은 K포인트 E74 주요 내용 개선 사항이라고요. 연간 쿼터가 있습니다. 2,000명. 2,000명인데 원래 이걸 35,000명으로 무려 약 한 14, 5배 정도 늘렸고요.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14, 5배. 추천권자는 중앙부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요. 중앙부처가 아니고 중앙부처에다가 지자체와 기업체를 더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프리패스를 남발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점수 항목이 11개였는데 기본 항목을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3개로 간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무척 간소화해가지고 문턱을 낮췄다.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요 3개로 그냥 간소화했습니다. 조선족들은 뭐 거의 100%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이면. 자, 신청 방식은 방문 신청 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 허용한다 그러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변경 후 직장 이동 허용을 한다라는 게 과거였는데 2년간 현재 직장 근무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그들의 직장 조건을 강화시켜 준 거죠. 자,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선택사항, 지금까지는 선택사항인데 이건 필수사항으로 이제 바꾸고 있고요. 근무 중인 기업 추천 규정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허용 인원 이것을 국민 고용 인원 2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이런 식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뿌리 산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30%였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50%로 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50% 이내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50% 이내면요. 절반이 중국인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회사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받기 쉬워졌고 인원은 2천에서 3만 5천 명으로 대거 늘렸다. 조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신청도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 신청으로 더 손쉬워졌다. 더 까다로워져야 할 조건과 방식이 왜 더 완화되었을까? 대한민국을 중국인으로 가득 채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 뭐 이렇게 우리 네티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과 불법 체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E7 비자와 관련된 업무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담당합니다. 이 정책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획과 출입국 심사과 체류 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팀 국적과 이민 통합과 난민 정책과 난민 심의과 출입국 이민 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 등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이 집회 현장이거든요. 중국 한번 보십시오. 아예 노골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면 한자를 숨겨야 되잖아요. 중국 냄새를 숨겨야 된다고. 근데 숨기지도 않아.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벌써 한국을 접수했어. 대한민국의 중국은 여기서 당당한 갑이야. 이런 것을 주장한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중국 냄새 나는 게 아예
거기 보면 포차 같은 걸 갖다 놓고요. 중국이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포차를 운영한다. 공짜로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이용하시라. 오뎅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포차까지 있어요. 아예 중국에서 왔대. 자신들은 중국 선전에서 왔다라고 뭐 떠들고 있는 그거 영상을 제가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장이거든요. 파면하라 여기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SNS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거칠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내용을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 식입니다. 자, SNS에 이런 것을 갖고 공유하고 지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대한민국을 속국처럼 보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사진을 올려놓고요. 전부 이게 중국인 SNS입니다.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서 직접 찍은 걸 갖고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또 중국인들이 현장에 많이 또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말 집회 때 저쪽 탄핵 찬반 세력 중에 찬성 세력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모였죠. 그 배경에는 민노총 플러스 이 중국인들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식입니다. 전부 중국에서 이런 걸 갖고 이슈화하고 있다. 윤탄핵, 민주정치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요. 민주를 정치해야 될 나라는 중국 아닙니까? 중국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중국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전부 구두선이고 핑계입니다. 뭔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나 많은 어떤 SNS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작업은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그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전쟁이지만 동북전쟁은 역사전쟁만 해서는 이익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집어삼키는 동북공정, 실질적 현실적 동북공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집어삼키는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그런 일을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해 왔는데 이제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외국에서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공자학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로 침투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 성향에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티벳 위구르 알죠? 티벳도 그렇고 위구르도 그렇고요. 신장 위구르 거기입니다. 깨어 있으라 조심해라. 아니면 우리의 다음이 되든가.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이 거대한 문제점 혹은 위험 요소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저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졌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과의 대결이 아니라 나와 시진핑의 대결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TV조선 이미성 기자의 폭로라기보다는 그 말로서 자신이 직접 그걸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서 밝힙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국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 혹은 바이든 이들이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일정한 어떤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도 저들 셋의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큰 기대치죠. 대통령이 이제 직무 복귀하고 살아나고 그 후에 미국과 손을 잡고 친중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 국가적 목표가 될 것이다. 반국가 세력이 배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아마 저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정치권, 언론, 사법 카르텔 소위 우리나라에서 힘 있는 곳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금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조직도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대한 전면전이죠. 내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거대 카르텔과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